보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재경 보은 국민의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향에 연어사업 양식화 추진 및 제조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2일 날 연어사업 공모에 우리 충청북도 보은이 당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보은이 이제부터 보은 대추, 성미산 K연어가 새로운 브랜드가 돼서 수산물 불모지인 우리 보은군의 수산물 거점화가 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경 보은 국민회장을 6년 7개월간 했습니다. 현재는 명예회장이고요. 국민회장을 하는 동안에 매년 10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보은 대추 행사 때 전국에서 100만 인파 참여 운동을 전개했고 서울에서 재경에서 9대 버스에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재경에서 성금을 모아서 장학기금도 도우려고 노력했고 또 독거노인 돕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회장님, 저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에 회장님 지금 과거에 네. 무엇을 했고 지금 이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거잖아요. 저 특혜 의혹. 여기 적어놓으셨네요.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해당 지침을 보시면 특혜 의혹은 부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지금. 네,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공적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아니 저도 제 나이 77년 만에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공식장에 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산시장에서 20여 년간 수산물 제조, 가공, 판매, 유통을 했습니다. 보은 출신으로서는 수산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어가 소비량이 1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연어의 중요성을 제가 인식했고 연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어 사업 공모 하는데 제가 재경의 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야 이거 우리 한번 고향을 위해서 해보자. 저는 이제 물러난 원로지만 제 나이가 77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뜻있는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 참석한 우리 안종찬 자문위원장님은 출신입니다. 저 할 때도 자문위원장을 했고 지금도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안종순 성원식푸드 대표는 금골 출신으로서 군민회 부회장을 23년간 했습니다. 장학회의사도 23년을 했고 현재 상임이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서 여성 CEO로 저희들이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명식 대표는 현직 수산시장에서 제조, 가공, 판매를 하는 수산시장의 가장 큰 거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안종국 사장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훈 사람으로서 우리 회계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돼서 2년 전부터 뛰었습니다. 군에 와서 연애 양식을 얘기하니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바닷물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냐, 대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 대화를 시작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과장, 팀장, 주무관 하나가 돼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박덕금 의원 유세를 초선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매년 선거 때마다 했습니다. 유세를 한 대신에 박덕금 의원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훈의 예산을 좀 따달라. 이 사업을 할 때도 연어 양식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보훈군에 수산과도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담당합니다. 이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함께 충청북도와 함께 국회의원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수산과학원연구소도 찾아갔습니다. 아니 회장님, 우리가 갈 때 아니 거듭 죄송한데요. 우동식 원장이 아니 회장님, 이거 관계된 얘기입니다. 아니 거듭 죄송한데 사실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누가 노력했고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저는 지금 이 기자회견 시간도 저희들이 제일 바쁜 시간을 지금 그 이용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시고 싶었던 거 사실이 아닌 부분. 죄송한데 예. 어디에 누구신지 충북일보 김기중 기자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 이 부분을 설명. 충북일보요. 아, 충북.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예? 아니 저는 중요합니다. 사실. 아니 그걸 왜 파악을 하시는데요? 그냥 왜 중요하냐면 사실이 아닌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간사님. 예. 저기 이 기자회견 시간 좀 제한해 주세요. 저희들 지금 일해야 되는데. 저도 간단히 하면 좋습니다. 네, 사실이 아닌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고. 네, 이 네, 부분을. 저는 보훈의 연어 양식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어 양식이 대추 속리산과 함께 3대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연어 양식이 활성화되고 제조 가공 공장이 설립되면 우리 고향 보훈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도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장 역할에만 열심히 할 뿐 아직 아무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77세 고령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발자취를 한번 남기겠다, 이런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오늘 확실히 파악하셔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에 처남이 없습니다. 처남이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제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주시고 연어 사업을 환영을 받으면서 기대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팩트를 빠뜨리고 그 사실 지금 언론 보도 사실이 아닌 거는 네. 천안에 참여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 하나인데. 아니 궁금한 걸 말씀하세요. 기자회견 하러 오셔서 지금 사실 아닌 걸 밝히고 오셨다면서요, 여기.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질문 좀 하나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포인트로 하세요. 너무 광범위하게 물으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보훈의 3대 보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안면 계안리하고 봉길이 사이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한 5천 톤 물을 뽑았나요? 아니, 그럼 얼마나 수술하시죠? 맨 처음에 수조에 물을 넣을 때 필요한 게 5천 톤. 5천 톤이요. 그리고 순환 여과식이고 예. 라스 방법에 의해서 스마트 양식장이기 때문에 예. 라스 입양료만 해도 예. 2% 내지 3% 정도만 갈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3%라고 잡으면 1일 15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50톤이면 그 150톤을
삼가천에서 취수를 한다는 겁니까? 지하수로 쓴다는 겁니까? 그 흐르는 물에서 주로 쓰고요. 네. 모자라는 거는 지하수에서 파내는데 지하수는 그 물을 맞추는 데 주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잠깐만요. 국토부에 거기에 예, 라스 3단계를 쓰면요. 예. 0.1%만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100톤인데 지금 현재 그 하천에는 시설물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천은 아닙니다. 그 삼가천이지 않습니까? 삼가천인데 네. 우리가 지금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아니, 데가 삼가천에서 물을 땡겨 쓰는데 네. 삼가천 바닥을 파서 시설물을 유공간을 쉽게 말해서 유공간을 위에 묻어서 거기서 물을 어느 정도 정류하면은 거기에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지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하천에다가는 시설물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만 확정이 되면서 동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개방 회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측량도 안 했습니다. 인허가도 아직 안 났습니다. 본설계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험군에서 계양에서부터 장안 그쪽 봉비리 쪽이 좀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군이 그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사과농사 짓고 반농사 다 줘요. 아시죠? 그 지원한 게 그 보험군인데 그럼 여기서 물을 1%라고 해도 100톤이고 3%라고 하면 150톤인데 지하수를 만약에 여기서 일정 부분 쓴다 그러면 그 위에 경사 가진 데는 물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농사를 뭘로 짓습니까? 그리고 삼가천이 항상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보시면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옆으로 쫄쫄쫄 흐르고 있잖아요. 장마 때는 이제 많아지지만은 그러면 그러한 그쪽 농민들 회장님은 고향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고향에서 농사 짓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농민들하고? 아니 잠깐만요. 이건 과장님이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험군에서 관정을 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 농사지라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혹시 물이 따지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근데 미비한 게 물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단지라 하지만 너무 많아요. 상치가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네, 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가만있어.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김명식 대표가 얘기할까요? 그 부분은 실제 설계가 되면 전문 업체가 판단을 해가지고 할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정확한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한 설계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 저희도 이걸 계획을 명확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그걸 예상지로 한 거지 거기서 무조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부적합하면 저희도 또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뭔가 그림에 뭐 스케치라도 나오면 그때 좀 내용을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이게 박덕흠 의원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받아가지고 해산물 유통 관계자들이 연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원 19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이거에 대한 저도 얘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네, 그 그 의혹이 얘기- 있는 거니까. 그 얘기도 질문을 나머지 하시면- 수신성이나 이런 거 시작도 안 하게 기술적인 분들은 차후에 진행하면서 네, 제가 얘기할 이거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그랬으면 잠깐만요. 좋겠어요. 예, 예.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보완할 게 하나 예. 있는데 500톤을 받아놓으면요 그 물이 장안면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순원 여과하고 계속 흐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3단계는 0.1%이기 때문에 이 증발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죠. 최근에 그 민주당이 네. 이 사업 주체인 저는 성원시푸드라고 이제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 주체인 그 업체가 해수부 공모 직전에 석 달 전에 설립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처남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측근
측근의 관계자가 지금 관여가 돼 있고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에서 계속 이 사업을 예산 편성을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좀 미리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덕흠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전 연합뉴스입니다. 아, 네. 아주 저기 제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어 수입량이 10년 동안에 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해수부에서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6군데 예산을 짰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내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보훈군에 와서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보훈군의 연어 양식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럴 때 바닷물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보훈군에도 수차례 왔고요. 또 이 부지 찾느라고도 수십 차례 왔습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충청북도하고도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실에서도 모여서 이게 과연 추진할 수 있는 건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가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대가성은 없다는 얘기죠? 대가성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되면은 보훈군이 속리산 K연어가 대추축제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 업체를 누가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건가요? 우리가 요 서울의 출향인들이 임원들이 모여서 예. 거기에는 보훈을 주소를 둔 예. 이국현 회장도 있습니다. 예. 그 등기를 띄보시면 전부 다 출향인들 임원들입니다. 예. 저하고 같이 했던. 예. 그렇게 해서 이 지침서를 보니까 예. 고향에 주소를 둔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 만들기 한 3, 4개월 전에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팀을 구성해서 보험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안면은 제1후보지입니다. 제2상후보지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원 시푸드만이 가능했던 거네요. 이 사업에. 다른 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참여 방법은요. 군에서 아마 공문을 내보낸 거는 예. 이 성원시푸드가 성립돼서 앞으로 참여할 때 예.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훈군은 아니 글쎄 법인이 없습니다. 예. 네.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법인은 성원 시푸드 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 충청북도 광역단체에서 하나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 한번 보세요. 보훈군에 제가 와서 제안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 뛰어다녔는데 딴 사람 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무슨 관계세요? 그러면 그 성원 시푸드와는? 성원시푸드는 제가 추진위원장입니다. 군민의 영예회장을 이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법인인 성원 시푸드와는 무슨 관계세요? 추진위원장만 하고 있고 저는 아직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녹취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시푸드 내부의 관계자분들께서 거기에 보면 회장님이 51%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건 제 77년 인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 중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아까 잠깐만요. 대표가 안종순 아니 잠깐만요. 녹취한 거가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가 아니면 네네네. 꼭 주세요. 이종길 씨에서 갑자기 안종순 씨로 변경이 아까 대표가 안종순 씨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종길 씨에서 이제 변경이 된 거네요. 네. 언제 변경이 된 거죠? 아직 등기상으로는 변경을 안 했는데요. 왜 변경은?
이정길 대표가 KTS 큰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보훈을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뛰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훈에서 이래 뛰고 같이 한 거를 보고도 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와서 보고 들어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자 하고 해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회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수산 전문가니까 주식회사님이 만들어졌는데 뭐 또 주식회사의 추진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부산도 다녀오고 뭐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양식에 감수 있잖아요. 하천 상가천물을 끌어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담수로 연어 양식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 우려가 있어가지고 오로지 지하수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안 맞네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안동수산의 월야수산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 양식장이 뭐 실험실이 아니고 양식장 자체만 1200평입니다. 그리고 한 20년간 했어요. 우리나라의 양식의 1인자입니다. 거기도 지하시보다는 담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월야수산 사장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기자분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월야수산 사장을 오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일을. 왜냐하면 우리가 양식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월야수산하고 MOU가 돼 있고 충주 내수면 연구소하고도 MOU가 돼 있습니다. 회장님, 네. 그 회장님이 그 박덕흠 의원 그 초선서부터 유세를 쭉 하셨고 또 이제 그 직전에 국민회장까지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낮에는 유세하고 밤에는 땅 보러 다니신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월서부터 땅을 막 보러 다니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국회 그 가서 회의하실 때도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진위원장은 이거 될 때까지 공모 될 때까지 추진위원장이고 그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초선서도 유세 지원하고 나가서 하시면서 이거를 따왔다?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인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하고 이런 끝나고 또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면 그럼 지금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우리 저 안종순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대표이사가 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아니 이제 제가 두 개를 나눠서 질문한 거예요. 그 부분에 먼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안종순 대표이사는 수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섬유업계에서 임원을 한 여장부입니다.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 박덕흠 의원하고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제가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측근 안 챙깁니다. 전상인 수석 초선부터 지금까지 죽어라고 뛰어서 사선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보좌관입니다. 제가 내려와서 유세할 때 교통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밥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측근은 챙기기는커녕 밥도 안 산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그게 기사에 또 나올지는 몰랐어요. 아마 이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려고 믿고요. 저는 박덕흠 의원 뭐 유세만 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후원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초선에 맺었기 때문에 의리를 중요시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장하고 유수해주고 해서 당선시켰으면 예산 많이 따오도록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예산 따오는 게 뭐 잘못입니까? 박덕흠 의원이 측근은 안 챙기지만 예산은 잘 따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곁에서 봤을 때. 근데 예산 따왔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앞으로 누가 예산을 따오겠습니까? 저는 이 언어 사업은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더라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을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도와줘야죠. 근데 이제 지역 그 국회의원. 핵심은 그것보다는 지금 그 박덕흠 의원이랑 공방 이런 게 이번 선거 때부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022년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2022년부터인데 이게 그 성공 가능성이 높고 이게 K푸드라고 해서 먹거리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목이라고 하면은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 공약 사업에 듣는 게 아니라 그 항상 예산 많이 따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임기 중에도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이 부분을 보훈군에다가 해서 이렇게 그 보훈군에다 연어 양식업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뭐 그 공모사업 통해서 법인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없는데 22대 국회의원 들어가서 이게 공약 사업으로 되면서 선정이 또 더더군다나 회장님 이제 후원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이번에 그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교묘하게 이게 얼개가 맞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은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맨 처음에 보훈군의 연어 양식을 할 때 박 의원도 안 믿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박 의원실에서 다른 비서들도 그거 안 됩니다. 반대를 했어요. 오로지 전상인 수석보좌관이 이거는 잘하면 대박 터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것이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오사카 오염수 문제가 지금은 괴담이라 하는데 현실화되면요. 바닷고기 마음 놓고 못 먹습니다. 그러면 송리산 맑은물에 키운 이 연어는 아마 대인기를 끌 겁니다. 또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에서 양식하는 게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은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법인에 처남이 근무하는가요? 임원으로? 아직 근무 안 하고요. 누가 계세요 그러면? 저는 처남은 없고요. 네. 매제인데 요 강산주유소 매제가 그 법인의 임원이세요? 임원이 아니고 네. 맨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연어 양식을 얘기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예. 그래서 누구 참여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만만한 매제한테 이러이러한데 회계감사로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고향에 감사로. 네, 회계감사입니다. 뭐 지분이고 뭐고 권한도 없어요. 앞으로 저 주주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게 말썽이 되니까 딴 사람으로 바꾸자 하고 회사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체와 그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말씀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친인척 도움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없습니다. 저기 보험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지분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의 보조금 주고 합니까? 지분은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수산시장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 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재경 추장인 인사 중에 맨 처음에 시작한 7명 외에는 제가 투자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훈군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부는 남겨놨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네. 보훈군이 발을 대는데 국비에다 지방교육판이잖아요, 그죠?
오늘 국비 지방비 오는데 지방비에서 이게 무조건 부족합니까? 예. 주식회사 했다가 예. 그러면 거기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임원들 아니면 그 주주들만 혜택 보는 거는 그거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아이고 두 중에 하나. 네, 잠깐 좀 앉으세요. 지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 80억을 갖고 보은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80억이 있으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하지요. 출향인들이 모여서 우리 고향에 뭔가 자취를 남기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 예산, 도 예산, 지자체 예산이 같은 비율로 돼 있고 우리가 부담이 좀 더 큽니다. 근데 글쎄 그건 좋은데 네. 추장인사라고 했는데 저도 추장인들 가봤었고 많이 가봤는데 보은군에서 사랑의 그 기부금 내는 거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그게 보은군이 제일 꼴찌예요. 그리고 보은군에서 장학회를 만드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럼 장학생들이 다 나가서 고향에다가 돈 10만 원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살면서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4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아까 박덕흠 의원 예산 많이 따오셨다고 하셨잖아. 지금 제도는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지만 들어가서 막 힘 있으면 뽑고 막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해요. 전부 다 군에서 다 올라가야만 거기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왔다. 아니면 뭐 고속도로를 놨다.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으면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니, 군이 움직이지 않는 한 지금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요.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2,400억 국내 연어 양식화 이 정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용환 도지사가 충청북도는 바다 없는 바다다. 물이 제일 풍부하다. 충주댐, 대청댐 이 물을 수도권의 70% 이상을 대고 있다. 우리 충청북도가 살려면은 이 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피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가니까 그런데 순발력이 있어갖고 뭐 축구를 하실 수 있어요. 다 좋아 그런 거 좋은데 회장님은 사업하시는 거니까 뭐 추진위원장이든 뭐 주주가 됐든 누군가가 사업하시는 분이고 또 7명의 주주가 있으면 10억씩 내서 70억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군청 나 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1억짜리 법인 세워놓고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돈 안 내는 거 그건 틀린 거예요. 사업 방법이. 그래서 지침서를 잘 모르셔서 그래 아니 질문하시는 지침 것 같은데 만들면 되는 거 해수부 가서 그게 얼마든지 아니요 이게 정부로 내려간 지침서입니다. 지금요 회장님 지금 지침서는 국회의원하고 짬짬이 하면 얼마든지 지침서 만들어갖고 한쪽으로 꼬를 줄 수 있어요. 한쪽으로 꽂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침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 표타당한 지침서를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면 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세요. 저 지금 말씀하셨잖아. 지금 자꾸 답안이 나오지 않는데 답안이 안 나오고 자꾸 회장님 노력하신 것만 나왔어. 노력하신 것.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충북도에서 이런 많은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꽂아주고 개인 또 북비가 59억에 지방비가 59억이니까 충북도보다 보은군이 더 많이 낼 거예요. 충북도가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또 자담면 70억이라는 돈이 돈 많은 분들이 사업가들이나 선견지명에서 충분히 쏠 수는 있어요. 쏠 수는 있는데 이 특혜를 만들 때 보은군에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보은군에 임하고 데리고 안 대줍니다. 그러니까 보은군에 이 연어 양식장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사료를 납품한다, 원자재를 납품한다, 뭐 이렇게 해서 보은군 경제에 올라가면 된다지만 이것이 1,000억이 매출이 올라도 보은군에 떨어질 건 없어요. 세금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할 기회를 좀 주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소금에 절인 통치고등어, 강고등어 뿐이었습니다. 이 양식장이 생기면요, 보은에 있는 분들이나 또 후배들이 회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고향에 먹거리가 생깁니다. 관광 갈 때 요새는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고요. 또 이 생산해서 유통할 때 보훈군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선권 주셔도 보훈에 그러고 할 사람 하도 없어요. 아까 박덕흠 의원 뭘 하셨다고 그랬죠? 후원회장입니다. 후원회장. 현직이십니까? 예? 현직? 지금은 아닙니다. 아, 전직이세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연어 양식장 사업이 대단히 훌륭한 좋은 사업인데 왜 타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었는지 2차 공모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예. 왜 보훈군만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타도에서 네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타도에 6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바닷가입니다. 내륙에서 하는 건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타도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부산 GS, 포항, 제주도, 전남, 경북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하나뿐이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공문 보시면. 지침서 뭐 만들고 이러는 건 전 모르겠어요. 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가서 뭐 만들 수 있는지 아까 그런 말씀했는데 그거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뿐이 추천 못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아니 그러면 충청북도만 공모 사업에 응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국에서. 네. 네. 다른 데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 왜 타 지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마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도지사도 내륙의 물을 사용해서 사업을 해야 충청북도가 산다. 박덕흠 의원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거 예산 따오면 고향이 발전하겠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누차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약 그게 사업에도 아니- 넣고 네. 도지사가 몇 년 전부터 드레이크 파크 해가지고 내수면 업을 하자고 이제 우리가 그 해수부 예산이 0.6%밖에 못 나온다. 수도권 내 물은 70%를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자 도지사가 그렇게 하고 박덕흠 의원이 공약에 들어도 우연찮게 회장님이 후원회장하고 선거 지원 유세까지 이게 3박자가 4박자가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또 마침 전국에서 아무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원시프제에서 공모를 해갖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 뭐 저는 이해충돌이나 측근 특혜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떳떳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근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도에서는 응시하지 마라. 충청북도 보훈에서만 응시하겠다. 그래서 못하게 할 정도에 제가 힘이 있습니까? 아마 대통령도 그런 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모 신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신안군의 그 수조하고 우리 수조를 비교를 해서 이랬었어요. 우린 본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신안군은요 새우 양식장입니다. 이거는 새우하고 연어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우 양식장은 몇 푼 안 들어요. 제가 비굴한 예를 들자면 10,000원짜리 백반하고 100,000원짜리 한정식하고 가격만 놓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오셨으면은 그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또 그렇게 싸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훈군의 그 업자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양식장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탁이에요. 꼭 좀 추천해 주세요. 2,000만 원에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저는 제가 행복합니다. 보훈군의 양식장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자, 회장님 이제 시간 많이 지났고요. 네. 회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이 사업이 진짜로 회장님 말씀대로 성공을 거두면 좋죠. 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고 다만 아까 쭉 얘기 나왔듯이 그런 특혜 의혹이 아니냐,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일을 하면서 또 박덕흠 의원은 뭐 예산을 많이 따온다 이렇게 하면서 왜 공격을 받냐 이거죠.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수신자가 안 된 거예요. 일단 총회장님께서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박덕흠 의원이 아무리 지금 잘해도 지금 이게 평가를 못 받아. 그죠? 예산 많이 따온다고 그러는데 예산 따면 좋죠 우리 지역에. 근데 왜 공격을 해받아야 돼? 그 사람이 수신자가 못했기 때문에 수신자가 하도록 좀 그건 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은 없지만 예, 해주시는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런 거를 잠재울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되면 좋지. 그죠? 제가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동남방송을 우리 임원들하고 며칠 전에 찾아가서도 얘기했어요. 언론과는 박덕흠 의원하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솔직하게 했어요. 예, 박덕흠 의원의 언론과는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덕흠 의원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측근들의 이익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자분들한테 밥도 사면서 좀 더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면 이런 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면 뭐 실패라는 건 생각 안 합니다. 성공해야죠. 뭐든지 성공을 보고 해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저하고 특혜 측근 저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증거 가지고 밝히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충북에도 일부 언론이 매제를 처남이라고 보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면 정말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한번 우리 임원들하고 해보겠고요. 이게 보훈군의 사는 길입니다. 이 보훈군의 새로운 길입니다. 대추, 송이산 K연어 대추 행사할 때 연어 행사 같이 하고 제가 행사하면 우리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장안면 어른들 모시고 1년에 몇 번씩 연어도 대접하고 진짜 옛날에 그 미풍양속이 되돌아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뭐만 한다 하면 반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보훈군이 언제 발달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하나만 더 네.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연어 양식이 이제 자리 잡아서 활성화돼서 그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갖는 거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걸 지금 이 신중수 과장님의 입장문에 보면은 귀여인 및 청년 인구의 증가와 1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막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런 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거가 그 활성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파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지역 주민들 이거를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양식 그 육상 양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거 추진위원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정성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식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제조 가공 유통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 가공 공장이 사무실 다 포함해서 80평인데 주말에 인원이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써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 제조 가공 공장은 그 500평이죠 예산이. 그러면 100명 이상은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 현대화 된다 하더라도 뼈 바르는 사람, 또 포장하는 사람, 이 여성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그 보훈 사람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외지도 주소 이전한 분들.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인구 소멸에도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 효과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창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200억짜리 자본을 가지고 창업한 경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이코노미라고 우리나라 창업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야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어떻게 이 조직 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는 확대성이 무한하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1천억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되고 이게 알려지면요. 이 주변에서 요새 주차장만 잘 보면 뭐 대전, 청주, 영동, 상주에서 옵니다. 주말에 많이 와요.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바뀔 뿐만 아니라 보훈의 그 이미지도 바뀔 거고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유통 효과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또 먹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관광 산업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민선 7기 때 정상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미꾸라지 사업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때도 미꾸라지 양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취업 분양해가지고 장안면에 분양해가지고 미꾸리 추어탕을 만들고 미국에서 노후방문단 7,000명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남은 추어탕에 등가하는 미꾸리를 개발했다. 그래서 축제 때 해갖고 지역 경제에 이렇게 창출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을 좀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왜? 국민들 다 속았어요 그때. 미꾸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시면 지금도 있어요. 모국방문단 7명도 안 왔어요 그때. 외국인 뭐 의원 몇 명하고 통역 왔지. 그렇게 사기를 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뭐를 한다고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속리산 유통 청산했죠. 뭘 믿습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좋은 사업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설계라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되면은 좀 자주 갖고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고 사실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저희는 봐요. 사실은. 왜? 박덕흠이는 그렇게 했고 박덕흠이는 그렇게 가서 그렇게 했고 도에서도 또 그렇게 지원했고 군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론 회장님이 후원회장이나 유세 지원을 안 하셨다면은 뭐 좋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회장님이 그때 지원 유세하시면서 목청 높여서 했던 영상이 저희한테도 다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은 아 이거는 좀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해충돌이 나와서 자꾸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충돌 얘기하시면은 이 세상에 이해충돌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총각 때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두고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이기면 그것도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건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잘못 보도한 거 일주일 내로 좀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 나를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되면은 본설계를 시켜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 단계라고 글쎄요. 적정성이나 이런 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예산 확정해 준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이 이렇게 어렵게 이르니까 우선 설득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케줄을 짜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잡담이 80억 정도잖아요. 그거는 뭐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3년으로 나눠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 내년에 20%, 그 다음에 다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80억을 들였는데 미꾸라지 양식장 같이 그렇게 망하게 투자자들이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하고 연어 양식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네, 감사합니다.